뉴스픽 두 분 자리하셨어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석대 전혜영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긴장감이 확 듭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현명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뉴스는 서울 서초구,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에 오류가 나타났다는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또 가져올 파장이라고 그럴까 부작용 같은 것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전혜영 교수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은 보통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살펴보고요. 네.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세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공시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시세의 70% 정도를 지금 반영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단계적으로 그것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공시가격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해달라. 전면 재조사해달라. 그리고 공시가 결정권의 이 권한이 지금은 사실은 정부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일단 이 가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한 아파트인데요. 네. 이제 1번 라인, 2번 이렇게 라인 있잖아요. 있겠죠. 동수별로 1호, 2호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라인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예를 들면 두 번째 라인은 11%가량 하락했다. 그런데 네 번째 라인을 봤더니 공시가격이 6%, 7% 올랐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또 공동주택으로 보고 공시가격이 산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펜션이더라. 그럼 이거는 뭔가 정부의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서초구의 사례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가 80제곱미터 최근 가격이 네. 거래 가격이 12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공시가격은 15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럼 어떻게 공시가격이 더 높일 수가 있느냐. 그러네요. 아무리 현실화를 적용한다고 해도 오히려 낮게 나오거나 근접한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높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시세 가격보다 정부의 발표 예. 기준이 더 오르면서 뭔가 문제를 갈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주민들이 예민한 이유는요. 공시가격이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라던가 기준이 되죠. 그렇죠. 건강보험료, 노인기초연금을 비롯한 63개의 행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것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물론 일각에서는 집이 있는데 꼭 대상에 포함되어 나가냐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기자회견한 서초구의 사례 한번 보면은요. 노인 105명 정도가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공시가가 인상되다 보니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부 취약계층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되고 특히나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국토부 차원에서라도 제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네. 국토부는 이제 전년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을 했었고 같은 주택군,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 아니라도 평형이라던가 조망권이라던가 일조권이라던가 또 소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평형, 조망권 이런 어떤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락과 상승이 한 아파트에 같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좀 뭔가 모순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지금 얘기를 계속 해 주셔서 과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산정한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 쪽에서는 공시가격 결정권을 국토부가 다 할 수 없다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자체로 넘겨라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것을 현실화율을 통해서 올리더라도 그 시세보다는 낮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좀 현장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시 가격이라든가 공시 지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네.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문제는 항상 속도죠. 우리가 예. 최저임금 얘기할 때도 속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을 하는 것이 너무 급격하게 가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데다가 예. 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냐. 작년에 여기 이의 신청을 한 사람들이 한 3만 7천 건이 넘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이 공시지가나 이런 공시가격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초구와 제주도가 검증단을 출범시켜서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가 달라서 어디는 종부세 들어가고 어디는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같은 동인데 전년도나 이제 올해에 거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공시지가가 폭등하는 경우 또 이것도 불합리한 것이죠. 네. 거래 실적에 따라서 또 하나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준공 연도와 평형이 비슷한 이제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서 오히려 임대 아파트 공시 가격이 53.9%나 올라서 역전이 되었다. 이것도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가만히 네. 살펴보면 임대 아파트 소유주가 누굽니까? 원래 국가 아닙니까? 또 LH가 나옵니다. LH나 SH. 예, LH 예. 공사가 임대아파트 소유주인데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의를 하지 않느냐? 향후에 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공시 가격이 평균 상승률도 지금 높은 데다가 그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게 어디에 몰려있냐. 주로 서민주택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서민주택이라는 건 뭔가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빌라 이런 거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라든가 원희룡 지사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모든 단체장들이 설치하자.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 네. 현장 조사를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부실하지 않은 공시가격을 제대로 책정해라 이 얘기하고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공시지가나 가격에 대해서 재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국감정원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 각 지자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방안은 새겨들을 만하다 싶습니다. 네. 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시가 6억 원이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를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92%가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시가 6억 원이 한 1주택 가구는 전년 대비 재산세가 감소했다. 이런 자료나 이건 보도를 서울은 많이 해당이 안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92%라는 이런 건. 부분은 거의 뭐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저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를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급격한 상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속도 대해서는 부분은 그렇죠. 빠르긴 예, 하죠 예.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동안 너무 이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2019년에 진행됐던 국민들 뭐 실태조사라든가 인식조사를 보면 또 필요하다라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인식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과연 잘 반영되고 있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펜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 곳곳에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불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통계상으로 잡혀 있는 곳이죠. 네. 그런데 통계상에서 오류가 계속 나는 것, 이거는 지자체의 특수성이 무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지역의 특수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인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야, 그 정도 뭐 서초구에 사는 노인이면 뭐 집 갖고 있고 이랬으면 기초연금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감성적 판단이고요. 기초연금은 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런 세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네. 우리가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대부분의 언론이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기사를 써요. 저도 네. 수십 건의 기사를 보면. 그래서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별도의 입장을 계속 국토부에 내고 있다고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지금 세종시는 그렇죠. 꼽히고 이제 있죠. 물론 이제 세종시가 뭐 국회 세종 이전 뭐 논의설이라든가 또 뭐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다라는 네. 긍정적 평가라든가 기대 심리도 물론 반영이 됐습니다만 또 지역에서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서울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거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초구의 집안지에 있는 은퇴 노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집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 집을 팔아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파먹고 살 수 없는 관계로 이 세금이라는 게 벌금으로 인식되면 안 된다. 조세의 형평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기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공시가격이라든가 또 개별 공시지가 땅에 네. 대한 공시지가 이런 부분은요. 그냥 뭐 보유세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한 60여 개의 조세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투명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라 현장 조사로 나가지 않고 펜션을 갖다가 그냥 다른 식으로 뭐 책정을 주택으로. 한다든가 이런 네.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저가 서민 주택이 공시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이분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전년도에 뿐만이 아니라 최신 한 3년 정도의 거래 평균으로 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부담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예.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상승률을 좀 낮춰달라고 지금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부 차관마저도 세금 부담 감면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 차관이 한 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차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좀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혼선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한 말씀 붙이자면 우리가 집값이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세금에 있어서 나는 세금 내기 싫다라는 이 모순된 감정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세금 문제도 문제이지만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다 외면되고 있고 서울의 네. 부동산 광풍이 또 불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층의 얘기도 들어야겠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아닌 아예 굉장히 어려운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야기를 모처럼 하는데요. 내 부모를 죽인 거는 쉽게 잊을 수 있지만은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거는 두고두고 분노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금 얘기를 할 때 단순히 국민들이 나 세금 내기 싫어 내지는 세금이 무조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기본은 뭐냐면 부과되는 세금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기준 책정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투명한 기준에 대한.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적어도 만평에서 공시지가 발표됐다.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이런 만평을 우리는 보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제가 한 말씀 붙이고 싶은데 아까 서초구의 1주택자 집 하나도 갈 곳이 없다. 이 말은 공감하는 분도 있지만 공감하지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전세살이나 월세살이도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아마 아파트는 아닐 거고 그 서민주택을 예, 얘기하시는 네네. 그리고 이제 거라고 윤성원 생각합니다. 1차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인터뷰 내용은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는 없다. 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지 서초구 그러면 뭔가 부유한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서초구에도 서민들이 많이 사시고 서민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정말 은퇴하신 분들이 소득이 없이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많은 부담이 올라가는 게 실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은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이런 말씀을 아파트 드리는 같은 겁니다. 공동주택과 그 외의 서민주택도 조금 구분해서 그래서 지금 네, 요새 필요할 한 것 지붕 같네요. 두 가족이 뜨고 있다 그래요. 음. 그래서 아파트 자체를 두 세대 이상이 살 수 있게 개조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뜨고 있다 그러네요. 네.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조금 더 추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 지점장이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주장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인지, 또 최근에 같은 계열의 카드사 사장이 또 신용카드를 여성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이 두 사건을 사무금융노조가 지금 비판하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송문희 박사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하나은행 지점장이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문의한 여성 고객에게 그 명함을 문자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왜 대출을 문의하게 됐냐면 네.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했는데 네. 거기서는 힘들다. 그러니 하나은행의 비지점장을 소개를 해준 겁니다. 소상공인 대출. 네네,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은행으로 가봐라 해가지고 지점장에게 전화로 대출을 문의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명함을 보내라 해가지고 명함을 보냈는데 그날 오후에 시간이 되면 어디 횟집으로 와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대출 상담인 줄 알고 일단 나갔다는 겁니다. 대출 상담은 왜 횟집에서 합니까? 뭐 일단 예. 부르니까 네. 대출이요. 실제로 요새 대출을 한번 하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가 진짜 않죠.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신 것 같은데 가봤더니 이미 이제 술병이 있고 뭐 다른 남성도 있었는데 술을 안 먹는다 했더니 술을 먹으라고 반말을 하며 이런 분위기가 이상해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지점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예.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은행이 대기 발령 조치를 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하나카드인데요. 여기 장경훈 사장이 임원과 부서장 회의에서 이 카드 발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성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또 이제 논란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상세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카드를 고르는 것은 애인이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당시 참석가들에게 이제 좀 직장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장 사장이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단어를 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은 예. 지금 뭐 불매 운동도 조금 조짐이 있고요. 지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에서 이런 여성을 어떻게 보면 좀 이분화해가지고 좀 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직장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이런 게요. 그 특별 근로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근로감독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별 근로 감독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자, 지금 금융회사가 지금 대출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워져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잘 찾아서 해드리는 게 사실은 금융회사의 소명이 아닐까,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거꾸로 저버린 행위, 그리고 그 대출이 힘들어지는 걸 통해서 권력으로 이것을 위력으로 뭔가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갑질을 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그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금융권 입장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은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출 금리를 통해서 은행의 수익을 올려줄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대출 문턱이 높다, 없는 사람일수록 대출받기 어렵다라는 전반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은행에만 가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이런 문화를 전형적으로 악용한 사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댓글이나 일부인들의 반응을 봤더니 왜 그 시간에 나갔냐라고 하는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대출이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라고 하니까 대출 상담을 해줄 걸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문화는 좀 많이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사무금융노조에서 나온 성명을 보면 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좀 대출 갑질을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금융권 일각에서 좀 문제 제기가 나오는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 대출 하나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권력이라고 어떻게 보면 권력 갑질을 한 건데 권력 갑질 중에도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형태가 바로 이런 성적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갑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중한 어떤 처벌이 필요한데 이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권력자가 되면요. 이 뇌 전두엽이 변화가 생긴다고요. 실제로 조사 네. 결과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죠. 뭐. 어이가 없지만은 네. 이런 권력을 가지면은 예. 공감 능력도 떨어뜨리고 큰일이네요. 상대방의 감정을 잃는 것도 떨어뜨리고 또 본인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과도한 믿음이군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느낀답니다. 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과도한 오해네요. 아,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네. 심리학자 로버트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인간, 특히 권력자들은 자신의 자아가 개라는 거를 인정하고 끝없이 조심하고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늘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이런 갑질 문화가 좀 이번 기회에 또 한번 금융권에서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뉴스픽 우석대 전혜연 개공교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